비타민C 풍부한 과일 베스트 7가지. 더운 여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 때문에 몸에 기력이 빠지고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욱 영양을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타민C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운 날씨 때문에 기력이 빠지거나 지친 일상을 지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면역력도 낮아져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비타민C의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몸의 영양 흡수를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타민C 역시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제 중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몸에 중요하길래 필수 영양제라고 하는 걸까요? 비타민C는 L-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신맛을 내는 산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육식 동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어서 채소나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합성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경우는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C의 특성상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지 않고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을 보면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체내 활성산소증을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데요. 활성산소는 노화뿐 아니라 질병의 주 원인입니다. 활성산소의 제거를 통해 노화, 심장질환, 암, 백내장,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각종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력을 높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켜 줄 뿐 아니라 인터페론이나 면역글로불린과 같은 면역계에 관여하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면역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조직을 자라게 하고 손상 조직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피부, 혈관, 인대를 만드는 중요한 단백질 형성에 사용이 되고 연골, 뼈, 치아를 유지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돕는 것 역시 비타민C의 역할입니다. 또한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의 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미와 주근깨를 방지해주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 반응을 저하해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에 관여하기도 하고 활력을 만들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암 예방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는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하루에 30에서 180mg까지 섭취할 경우 약 70에서 90% 정도가 흡수됩니다. 1g 이상 다량 섭취의 경우 흡수율은 50%대로 떨어지고요. 대사되지 않은 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하루 2g 이상을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나 속쓰림, 복부, 경련 등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에는 초반에는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 머리카락 건조와 갈라짐, 신진대사가 늦어짐으로 일어나는 체중 증가, 거친 피부, 관절 통증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과 결합 조직이나 뼈가 약해져서 출혈, 탈모 혹은 피부에 멍이 들거나 치아의 탈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는 괴혈병에 걸릴 수 있으니 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비타민C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물론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영양제 합성 첨가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민감 반응이나 부작용, 약물 중독 반응, 간독성 현상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채소류와 과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타민C라고 하면 레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레몬을 제외한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망고는 100g에 비타민C가 28mg 정도 들어있는데요. 달콤한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이 망고에는 비타민C뿐이 아니라 비타민 K, 비타민 A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눈의 피로 개선과 시력 개선,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이나 골밀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종양 크기를 줄이고 암 성장 인재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6번째는 귤입니다. 겨울에 주로 섭취하는 과일이지만 이제는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귤은 100g에 비타민C가 35mg 정도 들어있는데요.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칼륨, 칼슘이 풍부하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자몽입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g에 비타민C가 36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4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100g에 비타민C가 48mg 정도가 들어있어서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3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 100g에 비타민C가 59mg 정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딸기는 빈혈 예방과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과 피로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키위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과일인데요. 생각보다 비타민C의 함량이 아주 높은 과일입니다. 키위 100g에 비타민C가 약 9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엽산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글리세믹 지수가 낮아서 체내 지방 연소가 활발하도록 도와주고 단 음식의 욕구를 줄여주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골드 키위는 100g에 약 108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린 키위보다 약 15mg의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자입니다. 겨울에 유자차 많이 드시죠? 레몬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사랑받는 과일인데요. 100g의 비타민C가 105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유기산이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효과가 좋은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에도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자청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자에 꿀을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유자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유자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과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식을 통한 비타민 섭취 방법은 과일의 달콤한 맛으로 먹는 즐거움도 있고 부작용이 없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